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을 손목에 대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이제 눈을 감은 채로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만져보세요. 손이 떨렸습니까? 조금이라도요? 잠시 망설여지셨습니까? 그 간단한 동작에서 조금이라도 떨림, 뻣뻣함, 망설임이 느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그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파킨슨병이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는 남녀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 없는 부모님께 밥을 먹여드리며 우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몸속에 갇힌 환자분들의 눈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결책이 여러 세대 동안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는데도 한 가족이 더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독립성을 앗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극적인 증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작은 징후들로 여러분의 삶에 스며듭니다. 피곤해서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떨림. 잠을 잘못 잤다고 여기는 뻣뻣함.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는 느려진 움직임.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 가실 때쯤,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쯤이면 중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손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60세 이상 분들이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을 잃고 계십니다. 이 세포들은 조용히 하나씩 죽어가고 있고 이분들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5년 안에, 어쩌면 3년 안에, 어쩌면 18개월 안에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7년 전, 저는 서울의 삼성의료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80대 후반과 90대 초반의 소수 환자 그룹이 제가 예상했던 운동 능력 저하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수치는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운동 검사 결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했을 때, 이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수십 년 동안 매일 3번씩 아주 특정한 전통 방식으로 준비한 녹차를 마셔왔던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녹차 마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아무 티백이나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한국 가정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정확한 온도 조절과 시간을 통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독특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만, 먼저 왜 지금 당장 이것이 중요한지, 왜 한 달만 더 기다려도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78세이고 42년간 인간의 뇌를 연구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고 바로 여기 서울에서 일하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90세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누군가가 여러분께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데려다줘야 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3주 전, 한 여성분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86세셨습니다. 따님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 업어드려야 했습니다. 다리가 계속 떨려서요.
숟가락을 들 수 없으셨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나쁜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이 문제가 작게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5년 전 오른손에 아주 작은 떨림이었답니다. 무시하셨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혼자 살 수 없게 되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따님 댁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 계신 것에 대해 사과하신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10걸음 걷고 돌아서세요. 발을 질질 끌었습니까? 뻣뻣함을 느꼈습니까? 손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쭉 펴보세요. 조금이라도 떨립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증상을 알아차리기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됩니다. 뇌 깊숙한 곳, 우리가 흑질이라고 부르는 작은 영역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도파민은 움직임, 균형, 협응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세포들의 80%를 잃었을 때, 그때 떨림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전라도 농촌 지역을 다니며 파킨슨병에 절대 걸리지 않는 노인들을 연구해왔습니다. 80대 후반, 90대 초반의 남녀 어르신들인데도 여전히 텃밭에서 일하시고 매일 5km를 걸으시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십니다. 떨림도 없고 경직도 없으며 운동 능력이 완벽합니다. 그분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유전자, 운동 습관, 수면 패턴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녹차를 드십니다. 하지만 아무 녹차나 드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특별한 전통 방식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루에 3번, 같은 온도로, 같은 우려내는 시간으로, 같은 방식으로 드십니다. 그분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뇌는 도파민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독특한 보호 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일반 녹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확한 전통 방식으로 차를 준비할 때만 형성됩니다. 온도는 정확히 75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보호 분자를 파괴합니다. 75도입니다. 정확히 7분 동안 우려내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입니다. 이때 신경보호 항산화제의 농도가 최대로 방출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환자분들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86세 할머니, 숟가락도 못 드셨던 분 말입니다. 이 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 3번, 4개월간 드신 후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옷단추도 혼자 채우실 수 있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제주도 외딴 마을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신경과학이 만나는 곳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부 지역으로 연구 여행을 다니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들에서 80대 후반과 90대의 남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손이 제 손처럼 떨리지 않고 도움 없이 걸으시며 완벽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상세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을 때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파킨슨병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거의 87% 낮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분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식단, 신체 활동, 수면 패턴, 모든 것을요. 400명이 넘는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뛰어난 운동 기능을 가진 분들의 93%에게서 한 가지 습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매우 특정한 전통 방식으로 준비한 녹차를 정확히 하루 3번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사는 아무 녹차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보호 화합물은 정확한 온도에서 차를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 동안 우려낼 때만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차를 마셔도 여전히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법은 정확히 70도에서 일어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섬세한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신경보호 화합물을 추출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70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실험실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차를 검사했을 때 표준 우려내기 방법보다 4배 높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특정 항산화제의 농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여러분의 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흑질이라는 부위는 도파민을 생성하는데 이곳의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자유 라디칼이 이 귀중한 도파민 생성 뉴런을 공격합니다. 충분히 많이 죽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균형감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입니다. 하지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이 뉴런 주위에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자유 라디칼이 세포막을 손상시키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뇌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더 많이 생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화 손상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68세였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형님은 이미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젓가락을 들 때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빠르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70도 물, 4분간 우려내기, 하루 3잔을 특정 간격으로 마시기. 단 8주 만에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뇌 스캔 결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차를 언제 마시는가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뇌에는 세포 복구와 항산화 활동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마셔야 합니다. 이때 뉴런이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합니다. 두 번째 잔은 정확히 오후 2시에 마셔야 합니다. 항산화 예비량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잔은 취침 2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야간 복구 과정 동안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녹차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서울의 환자분들이 매일 녹차를 마시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 90%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방법이 실제로 여러분의 뇌세포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끓인 후 차 입에 바로 붓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의 온도가 섭씨 85도를 초과하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중요한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이 화합물은 도파민 생성 뉴런을 산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황금 방패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색깔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들을 마치 여러분의 독립성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물을 데우세요. 그런 다음 즉시 불에서 내리세요. 정확히 3분을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이 3분 동안 물은 섭씨 70도에서 75도의 완벽한 온도 범위로 식습니다. 이것이 파괴 없이 최대한의 신경보호 화합물을 추출하는 황금 온도 구역입니다. 다음은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30초 동안만 우려낸 후 차 잎을 버리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티백을 20분 동안 넣어둡니다. 두 방법 모두 완전히 실패합니다. 최적의 우려내는 시간은 정확히 4분입니다. 3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4분의 파킨슨병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뇌의 정확한 영역인 흑질 주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폴리페놀의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하루 중 섭취 시간 규칙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화합물이 실제로 뇌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소화기관에서 낭비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위가 비어있고 장의 흡수율이 최대 효율일 때입니다. 이때 항산화제가 혈류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 혈내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면, 특히 단백질이나 칼슘과 함께 마시면 결합 효과로 인해 흡수율이 최대 67%까지 감소합니다. 혜택의 3분의 1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뇌가 오후 산화 스트레스 정점을 경험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화합물이 뉴런이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도착합니다. 세 번째 잔은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드셔야 하며 절대 식사 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저녁 섭취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밤새 일어나는 세포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신경학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저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잎의 종류가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의 일반 녹차는 그램당 약 30mg의 보호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에서 재배된 식물에서 4월 말에 수확한 전통 한국 새작차는 그 농도의 거의 3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재배하는 과정이 식물로 하여금 이러한 신경보호 화합물을 극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합니다. 3년 전 강남의 7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제 클리닉에 오른손에 초기 떨림 증상을 보이며 오셨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흑질 퇴화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적절한 세작 잎을 사용하여 섭씨 72도에서 4분간 우려내기, 하루 3번 8개월 이내에 떨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더 이상의 퇴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완전한 운동 조절 능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을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생화학입니다. 차를 끓여 죽이는 것을 멈추세요. 황금 시간대가 영원히 닫히기 전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이 녹차 준비 방법이 파킨슨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오늘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올바른 온도에서 녹차를 우려낼 때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EGCG라고 부르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화합물이 안정적이고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끓는 물을 녹차 잎에 직접 부으면 이 보호 화합물의 70%가 즉시 파괴됩니다. 열이 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섬세한 구조를 분해합니다. 박 박사는 파킨슨병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있는 전통 한국 가정에서 사용된 정확한 차, 우리기 방법을 분석하여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 잎을 넣기 전에 물을 정확히 섭씨 75도로 식히고 있었습니다. 60도도 아니고 85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75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가 잎에서 효율적으로 추출하면서 최대량의 EGCG를 보존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려내는 시간도 온도만큼 중요합니다. 정확히 4분 동안 잎을 우려내야 합니다. 3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4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보호 화합물이 물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4분 후에는 쓴맛을 내는 탄닌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소화기관에서 유익한 화합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들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이 차를 마시느냐가 뇌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 박사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녹차를 하루에 3번 특정 시간에 마시면 도파민 생성세포 주변에 지속적인 보호막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잔은 오후 3시에. 세 번째 잔은 저녁 식사 정확히 1시간 전에. 이 일정은 산화 손상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동안 뇌세포의 지속적인 보호를 유지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의 오른손의 초기 떨림 증상으로 박 박사의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이미 같은 병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딸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분께 이 정확한 녹차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프로토콜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6개월 동안 따른 후 그녀의 떨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뇌 스캔 결과 도파민 생성세포들이 15년 젊은 사람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녹차의 종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산 녹차잎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제주도나 보성 지역의 첫 수확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차잎들은 화산토와 기후 조건 덕분에 일반 녹차보다 3배 많은 EGCG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티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녹차 가루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특정 지역의 온전한 찻잎을 사용해야 합니다. 컵당 찻잎 1티스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이만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호 조치 없이 1시간을 기다릴 때마다 도파민 생성 뉴런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이 세포들은 절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세포의 80%를 잃으면 파킨슨병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 떨리는 손, 그 굳은 표정, 그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을 적으십시오. 75도. 4분 2 하루 3번. 이 숫자들이 여러분이 90세에 혼자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한 채 휠체어에 갇혀 앉아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 도파민 세포를 지금 당장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실수들을 피하는 한국 노인들이 90대까지 완벽한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커피 실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의 재앙입니다. 보호 성분 없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성되어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의 흑질을 직접 공격합니다.
20년 동안 이 매일의 공격이 축적됩니다. 도파민 생성 뉴런이 하나씩 조용히 죽어가다가 어느 날 아침 셔츠 단추를 채우려 할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이 세포의 6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작년에 초기 떨림 증상으로 73세 최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40년 동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블랙커피 2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뇌 스캔 결과 좌반구에서 상당한 도파민 세포 손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실수, 잘못된 물 온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끓는 물로 녹차를 우리면 가장 중요한 신경보호 화합물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파괴됩니다. 섭씨 75도보다 뜨거운 물은 이 분자를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바로 찻잎에 붓습니다. 그것은 카페인이 든 색깔 있는 물일 뿐입니다. 보호 성분은 사라졌습니다. 끓인 물을 정확히 7분 동안 식힌 후에 우려야 합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셋째 실수, 시간 제한입니다.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흡수하는 뇌의 능력은 코르티솔 리듬에 따라 하루 종일 변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 내킬 때 녹차를 마시면 그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최대 신경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점심 식사 후 2시간, 그리고 잠들기 90분 전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의 화합물이 뇌가 가장 수용적일 때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이점이 소화기관을 통해 손실됩니다. 넷째 실수, 값싼 차의 함정입니다. 모든 녹차가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판티백에는 차 가루와 부스러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공 과정에서 나온 가장 낮은 품질의 찌꺼기입니다. 이것들은 산화되어 몇 달 동안 공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카테킨 함량은 거의 제로입니다. 온전한 찻잎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의 두 번째 수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늦봄 수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잎들은 초기 수확이나 여름차에 비해 3배의 신경보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장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차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산화된 차는 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 활성제 없이 차만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은 인간의 장에서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단지 약 15%만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확히 3g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녹차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72%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한국 노인들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항상 차와 함께 작은 한 줌의 견과류나 아보카도 한 조각을 먹습니다. 지방은 장에서 미세를 만들어 카테킨을 직접 혈액으로 그 다음 뇌로 운반합니다. 저는 이 5가지 실수를 고쳐서 초기 파킨슨 증상을 되돌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약으로가 아닙니다. 비싼 치료로가 아닙니다. 단지 녹차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함으로써입니다. 지금 손을 만져보십시오. 안정적입니까? 오늘부터 도파민 세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녹차가 여러분의 뇌세포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평생 단 한 잔도 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도파민 생성세포라는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숟가락을 들어 먹을 때, 셔츠 단추를 채울 때, 밤에 화장실에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이 도파민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이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속에 녹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녹이 천천히 여러분의 도파민 공장을 하나씩 파괴하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물을 마시려 할 때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정확히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최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최 여사님의 오른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 약간이었죠? 최 여사님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파민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녹차가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녹차를 올바르게 우려내면, 그리고 잠시 후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EGCG라는 화합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이 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EGCG는 도파민 세포를 감싸고 녹으로부터,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문제는 90%의 사람들이 이 화합물이 몸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끓는 물을 사용합니다. 30초만 우려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십니다. 이것이 일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여전히 파킨슨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녹차 입에 끓는 물을 부으면 EGCG가 즉시 파괴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올바른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7분을 기다리세요. 주전자를 만져보세요. 따뜻해야 하며 뜨겁게 데일 정도면 안 됩니다. 둘째, 찻잎을 정확히 3분에서 5분 동안 우려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30초가 아닙니다. EGCG가 잎에서 물러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3분에서 5분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이 차를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왜 식사 전일까요? 위가 비어있을 때 EGCG가 최대 농도로 혈류에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음식이 흡수를 70% 차단합니다. 70%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녹차 잎을 사야 할까요? 모든 녹차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른 봄에 수확한 한국산 또는 일본산 녹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천물차라고 합니다. 어린 잎은 성숙한 잎보다 EGCG가 3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가서 천물차를 달라고 하세요. 조금 더 비싸지만 한 달에 작은 봉지 하나면 됩니다. 최 여사님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제 진료소로 돌아왔을 때 손을 검사했습니다. 떨림이 80% 감소했습니다. 다시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셨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차를 올바르게 마실 때마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보호입니다. EGCG가 혈류로 들어가 뇌로 건너가 각 도파민 세포를 갑옷처럼 감쌉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살아남습니다. 움직임이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맛을 위해 이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20년간의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제 환자들을 보호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차 자체입니다. 고급 한국 녹차, 특히 이른 봄에 수확한 찬물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월과 5월에 따는 입은 여름에 수확한 차에 비해 EGCG라는 화합물의 농도가 3배입니다. 서울,
부산 또는 여러분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천물차를 달라고 하세요. 일반 차와 비슷한 가격이지만 뇌에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둘째, 물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끓는 물은 보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물을 정확히 섭씨 70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7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제 진료소에서 수백 번 측정했습니다. 7분이면 끓는 물이 완벽한 온도로 내려갑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입니다. 셋째,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느슨한 녹차 잎 한 스푼을 컵에 넣으세요. 70도 물을 이 위에 부으세요. 이제 타이머를 정확히 3분으로 맞추세요. 2분도 4분도 아닙니다. 3분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쓴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최대 신경보호 항산화제를 추출합니다. 넷째,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차를 특정 시간에 하루 3번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7시에 공복에. 아침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세요. 두 번째 잔은 오후 2시에 점심 후 최소 1시간 뒤, 세 번째 잔은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1시간 전. 이 타이밍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도파민 생산 세포 주위에 지속적인 보호막을 만듭니다. 다섯째, 마시는 동안 작은 모금으로 마시세요. 각 모금을 삼키기 전에 입안에 3초 동안 머금으세요. 이것은 입의 점막에서 흡수가 시작되도록 하여 화합물이 혈류로 더 빨리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 방법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들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된장국 반 컵을 드세요. 바로는 녹차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추가 화합물을 만듭니다. 점심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최소 한 접시 포함하세요.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가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차의 보호 분자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저녁에는 찐 채소 한 컵을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모든 가공 설탕을 제거하세요. 설탕은 녹차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오전 10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 간섭이 보호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완전히 피하세요. 특히 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압니다만 알코올은 우리가 막으려는 도파민 세포 사멸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른 환자들을 5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분들의 운동 기능 검사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손 떨림 측정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균형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파킨슨병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떨림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 세포의 60%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 세포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남은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시에 제대로 우린 첫 번째 녹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천물 녹차를 사세요. 휴대폰에 아침 7시, 오후 2시, 저녁 7시 알람을 3개 설정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으로 내일 아침 첫 잔을 준비하세요. 70도 3분. 천천히 조금씩 마시기. 이 정보가 앞으로 20년 동안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준다면 당신이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요. 오늘 당신이 공유한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파킨슨병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짐하세요. 글로 쓰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단추를 채우는 당신의 손, 혼자 화장실에 가는 당신의 다리,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신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 7시에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보호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녹차를 마시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종류를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뇌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을 바꾸는 발견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신경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